진짜 이게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감탄스럽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상화랑 상징화를 엄청 잘해요. 이게 상대 동크를 그 팟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일종의 공포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레슨 할 때도 어떤 레슨생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턴에 되게 좋은 핸드였어. 뭐 이제 탑페어에 4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리버에 그게 마른 거야. 근데 리버에 콜을 했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안 좋은 콜인 것 같아.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이게 턴에 좋은 핸드였다는 그 기대감이랑 리버에 안 떴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이 게임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냥 콜이 나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게 원래 라이브 세션 올리고 그랬는데 다 뭐 신고당하고 뭐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어. 뭐 그래서 채널 방향을 좀 틀어야 되나? 뭐 할 게 없어서 일단 올려요. 네. 근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이거 재밌어. 오늘 주제는 MBTI 중에 누가 보컬을 제일 잘 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나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MBTI를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지인 중에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야, 너 짜장면 좋아해? 응. 탕수육 좋아해? 응. 그럼 너 중식 좋아하네. 이게 이런 거라는 거야, MBTI가. 그냥 이런 차원의 거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봐봐요. 무료 성격 테스트.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짜장면, 탕수육은 눈에 보이고 먹고 하는 이제 실제 대상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한 번씩 하면 좋다? 그러면 이제 자기 성격이라는 추상화된 거를 뭐 하면 좋다? 근데 뭐 이제 근데 봐봐요. 그리고 또 이제 MBTI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INFJ? 이게 되게 없는 MBTI던데? 뭐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MBTI가 16개잖아요. 그럼 100을 16으로 나누면 6.25%예요. 이제 예를 들어 뭐 INFJ라는 MBTI는 3%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또 누가 그러던데? 아니 뭐 3%더 적은 건데 뭐 나는 특별하다고 뭐 깝치고 다니는 애들 꼴 보기 싫음 막 이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에서 3%가 되면은 3% 포인트가 감소한 건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50%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반이 없는 MBTI인 거야. INFJ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INFJ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이거부터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F랑 T 얘기를 할 건데, F 대 T, 이거는 뭐냐면, 제 기준에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100대 0인 사람은 없어. 0대 100인 사람은 없고. 뭐, 로봇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F가 80이 나왔다. 그럼 나는 공감 능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이게 봐봐요. 그 A라는 사람은 F의 능력치가 8이야. 그리고 T의 능력치가 2야. 근데 B라는 사람은 뭐 거의 아인슈타인급 뇌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 대한 그 이해도를. 뭐 예를 들어 F가 3만이야. 근데 T가 이제 7만이야. 그러면은 이제 A가 B한테 가가지고 야, 공감 능력 없는 사람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향이 T인 사람도 있고 F인 사람도 있는데, 그냥 능력치 자체가 낮아가지고 T인 사람들하고 반대로 F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진짜 좋은 T와 진짜 좋은 F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레슨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포커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인데 못하는 T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하는 T는 이 사실이랑 진실이랑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드 랜덤으로 깔아볼게요. 버튼 오픈에 빅풀 콜이고 랜덤으로 깔았어. AA3이야. AA3 좋네. 그래서 이제 버튼에서 컴뱃은 일단 할 건데 하고 나서 턴도 랜덤으로 깎고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빅블라인드가 동크가 있는 상황인데 안 했다 칠게요. 근데 우리가 버튼에서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좀 약간 애매한 거 에이스 8을 들고 있어요. 에이스 8을 들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할 때 이거를 BXB로 짜야 되냐 아니면은 더블링을 하고 책을 쳐야 되냐 이걸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못하는 T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에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에이스8 배팅하면은 이거 봐봐라 이거 눌러보면은 빅블라인드가 지금 63% 콜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뭐 킹하이를 더 콜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밸류 받는 게 좋지 않냐. 뭐 6파켓도 이거 지금 100%콜 아닌데 실전에선 100%콜 나올 것 같다. 막 계속 이거 하나에만 그냥 꽂혀 있어요. 근데 잘하는 T는 이제 뭐를 생각을 하냐면 이 책백을 쳤을 때 빌런이 리버에 대고 나오는 빈도와 사이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빌런이 그렇게 리버에 대고 나왔는데 우리가 레이즈를 했을 때 상대가 콜하는 빈도.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반대죠. 더블링을 했는데 상대방이 체크레이즈를 하는 빈도와 사이징. 그리고 더블링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하는 레인지. 그 다음에 BXB를 했을 때 이게 거의 제일 중요하죠. 상대가 리버 콜을 하는 레인지, 그 다음에 리버가 어떤 카드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앞서 말했던 거 이 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못하는 T랑 잘하는 T랑 이걸로 토론을 하고 있으면 잘하는 T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못하는 T는 근데 더블링 하면은 킹잭 더 콜하잖아요. 근데 더블링 하면 킹9 더 콜하잖아요. 근데 더블링 하면은 6파켓 더 콜하잖아요. 그리고 동어 반복을 계속해요. 콜링 레인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야.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목소리만 다른 거지. 이게 못하는 티가 이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이래요. 아니 네가 뭔데 막 사람들을 평가하고 뭐 그러냐 이러는데 아니 가치 중에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저열하고 열등한 가치가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오타니 선수는 160kg짜리 직구를 던지고 그다음에 롯데 자이언츠의 김진욱 선수는 밋밋한 142kg짜리 직구를 던지다가 2군에 강등됐다. 하면은 너는 사회인 야구도 못 뛰는 사람이 왜 오타니와 김진욱을 평가하냐 이럴 거예요? 당연히 이게 사회에는 가치 체계가 있고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를 맞춰가면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나도 받고 이러는 거지. 꼭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못하는 T는 사실에 꽂혀서 그 진실을 못 봐요. 그 넓게 못 봐요. 그다음에 잘하는 T는 각각의 힘들의 방향과 크기를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 판단을 하고 뭐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건데 진짜 무리하게 말을 해도 그 알맹이가 좀 가치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인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성격이 그렇게 뭐 온화하고 뭐 뭐라 해야 될까 포용하고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리더십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러운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제 반면에 못하는 F는 이제 뭘 못하냐. 제가 진짜 한때 그 감정에 대한 게 아예 박살이 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이럴 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사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예 이해를 못하더라고. 약간 이런 거야. 약간 아니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
덧셈 나눗셈을 못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아니 이게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게 깊은 그 감정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하는 F는 뭘 못하냐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게임 치다가 종종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특히 리버에 블러프 캐치할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콜을 해서 졌어.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봐. 이거 왜 콜했어요? 이러는데 뭐 미는 것 같아서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냥 지기 싫어서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은 그러는 것 같은데 매일 그러는 거죠. 폴드를 하면은 무조건 지잖아. 근데 콜을 하면은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콜에 쏠리는 거야. 아니면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진짜 지면 안 돼. 만약에 뭐 80, 100인데 상대가 300을 때렸어. 근데 내가 이 300을 절대 잃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머릿속에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근데 콜이 맞아. 이 기대값이 콜이 더 높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그 감정이 이 어린애 같은 감정이 유혹을 하냐면 이 자리 말고도 다른 자리에서 엣지 있는 자리 많아. 어차피 이 자리 많이 나오는 자리 아니야. 너 이거 잃으면은 내일 밥은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이거 잃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 하는 판에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토론을 할 때, 포커 토론을 할 때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 감정이나 위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쟁에서의 그 승리 이런 게 1순위예요. 비판이나 지적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아 그런가 하고 고민이라는 거 안 하고 쟤 뭐라 하네? 씹방 치는 새끼가 기분 나쁘네? 아 나도 기분 나쁘게 꼽줘야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 MBTI 검사에서 뭐 F 80, 90 이렇게 나와도 뭐 아니면은 뭐 T가 90 뭐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어. 그냥 능력 자체가 모자란 거야. 이렇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너가 잘해주면은 나도 잘해줘야지. 너가 사과하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너가 욕하니까 나도 욕해야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약간 뇌의 함수가 좀 단세포적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다녀요. 각 집단에서 뭐 회사 뭐 아니면은 뭐 정치판 아니 뭐 모르겠어 그냥. 근데 이제 잘하는 F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게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감탄스럽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상화랑 상징화를 엄청 잘해요. 예를 들어서 포커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탐드완이 해지업에서 이제 상대가 동크가 약하다는 걸 눈치를 깠대요. 근데 이거를 뭐라 표현을 하냐면 이게 상대 동크를 그 팟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일종의 공포 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F의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동크했네? 뭐 25% 사이즈고 이럴 때 MDF가 어떻게 되고 나한테 에퀴티는 어떻게 주어지고 상대 레인지는 이렇게 추정되고 내 대응 레인지는 이렇게 추정될 것이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F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딱 그냥 이제 이거를 읽어요. 얘 그냥 미는 거다. 이거는 이 엔드로는 절대 얘가 이 사이징 안 쓴다. 이런 걸 그냥 읽어요. 레슨 할 때도 어떤 레슨생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리뷰를 할 때 예를 들어 턴에 되게 좋은 핸드였어. 뭐 이제 탑페어에 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리버에 그게 마른 거야. 근데 리버에 콜을 했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안 좋은 콜인 것 같아.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이게 턴에 좋은 핸드였다는 그 기대감이랑 리버에 안 떴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이 게임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냥 콜이 나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또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러한 감정에서 근거하지 않을까? 이걸 되게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요새 이런 사람들은 또 막 이제 레크펍이나 그냥 진짜 마이크로 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얻어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뭐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 가서 나는 F니까 공감 능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거는 너가 그냥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야. 너가 무능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공감 능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뭐 아무튼 속으로는 그렇게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커를 치려면 옛날에 필 갈폰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포커 처음 시작할 때 이성이 90%고 그 다음에 이 사이콜로지 이거 심리학이 거의 10%라고 봤는데 요새는 심리학이 거의 한 40% 정도까지는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든 아니면 뭐 이렇게 포커처럼 적대적 관계에서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든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공감 능력이 그 F의 능력이 이제 딱 특정 그 허들을 넘어서 딱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T가 이제 쌓여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언어화도 안 해버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때려버려요. 베컴이 프리킥 차기 전에 약간 이거 들어갈 것 같았다. 이 정도의 약간 뭐 직관이라 해야 되나? 뭐 약간 동물적인 감각? 이 새끼 지금 뻥카다 이런 거라든가 그냥 느낌이 그랬다. 이게 진짜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T식 그 공감 능력은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물 유형의 성격과 상호작용을 하면 사회 통념상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낀다더라. 그리고 대부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왜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T는 좀 한 단계 좀 더 스텝이 있는 것 같아. 뭐 아무튼 모르겠어.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이성적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MBTI가 뭐로 나왔든 간에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고 이 두 능력 다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필 갈폰드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못하는 F나 못하는 T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못하는 T는 이제 진실이 아니라 그 특정 자기가 꽂힌 사실에만 매몰돼 있다 했고 그다음에 못하는 F는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뒷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그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매몰돼 있는 거야. 저도 컨디션 안 좋으면 제가 또 베리언스가 큰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저도 안 좋을 때 이래요. 그냥 진짜 스스로한테 약간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포커도 당연히 안 되고 사람들 만나도 막 저 새끼 왜 저래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 돌아보면은 막 진짜 후회되고 막 미안하고 이런 일도 많은데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포커를 잘 치려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인기도 많아. 일상생활 하면서도. 상대 마음을 딱 그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니까.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다음 두 번째 결론이 MBTI 뭐가 높게 나왔다고 내가 그 능력이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데이터 까보기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포메팟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이터 까보니까 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고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중요한 현실에서도 중요하고 포커에서도 중요한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뭐 공감 능력은 이성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감정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어차피 라이브 세션도 못 올리고 네,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